어디서든 만나긴 했을 거 아닙니까? 인도요. 차도는 아니겠죠? 아, 인디아. 저는 앞서 본 작품들의 뮤지컬을 연출했고, 그리고 또 쓰고, 또 공효와 임수정 씨가 나왔던 김종우 작가의 영화를 감독했던 장유정입니다. 네, 여기 신나는 언니들 토크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전 토크 콘서트를 따로 해본 적은 없었고, 강의를 이렇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작은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은 있지만, 토크 콘서트라는 건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리고 두 명이 함께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적 씨와 함께, 저는 이적 씨를 잘 몰랐어요. 물론 가수와 팬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다가 어떤 저를 알고 이적 씨를 아시는 어떤 분께서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뒤로 되게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별로 닿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별로 불편한 걸 불편해해서 그냥 오늘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서 있으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이 극장이란 공간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이런 경험은 별로 없죠. 저는 항상 어둠 속에 숨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렉션을 하며 앞에 있는 배우들에게 지시사항을 내려서 항상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제가 이렇게 많은 조명 밑에서, 그리고 관객분들 앞에서 있으니까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저는 낯선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낯선 것을 경험하고 낯선 경험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별로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인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97년, 8년이었었어요. 98년 때 인도를 가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여자 혼자서 인도를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것과 먼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시는 편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 나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아 그래? 왜? 오토바이 폼도 나고 빨리 가고 학교도 빨리 가니까 좋잖아. 넌 어차피 학교 빨리 가는 거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 그래도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냥은 사줄 수 없으니까 아빠가 원하는 몇 가지를 하면 생각해 볼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가 날 때마다, 그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유정아를 불러서 굳이 그 자네들을 보여주면 오토바이 사고가 났네. 저게 막 얘기하죠. 아빠 사실 오토바이 사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아빠는 또 옆에서 얘기하죠. 사고율은 높지 않아. 그렇지만 치사율이 높지.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인도에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너는 안 돼. 왜? 자기 자식은 다 예쁘잖아. 넌 너무 예뻐서 안 돼. 너 나름 누가 이렇게 훔쳐가면 어떡해. 그리고 인도 남자들이 하얀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네가 여기선 까맣지만 거기선 굉장히 하얄 거야. 안 돼, 안 돼. 엄마 아빠는 그거를 허락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너는 예쁘고 하면서 너는, 그래서 내가 오빠 솔직히 나 예쁜 얼굴 아니잖아. 키도
자꾸 이렇게 얼굴 동글동글하고 어디가 예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이랬어요. 넌 머릿결이 예뻐. 제가 그때 영국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국에서 1년 있었는데 영국에 그 미용실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5천 원 있으면 머리 딱 자르고 앞머리 딱 자르고 이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파운드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잠깐 유학을 했었는데 갔을 때 출발할 당시만 해도 1,500원이었던 것이 3개월에 3,900원이 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재테크를 파운드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러지는 못했고 허덕허덕거리면서 1년을 어떻게 버티고 왔는데 머리도 쑥대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길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머리 쑥대머리가 머릿결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 머릿결이 예뻐서 안 돼 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절대 반항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만약에 아빠 나 머리 빡빡 깎았으니까 갈 거야 그러면 제가 아빠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리아라고 알아? 라고 얘기했어요. 아빠 리아가 누구야? 그랬어요. 요즘 엄청 잘 나가는 가수인데 이러이러한 노래를 불러. 막 노래를 막 불러주면서 난 그 리아처럼 머리를 잘랐는데 애들이 너무 잘 어울린대. 근데 그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예쁘다기보단 약간 씩씩해 보여. 건강해 보이고 나 인도 가도 되지. 그래서 아빠 그래 알았어 뭐 좀 집에 와서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리아 사진 봤다. 근데 꼭 그렇게 인도를 가고 싶니? 저희 아버지 되게 멋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12월 달이었으니까 내년이 4학년이죠. 그러니까 시집을 가든 뭐 그때 뭐 쉽게 생각하면 시집을 가든 취직을 하든 뭔가 기로에 서 있는 단계에서 머리를 빡빡 민 24살 처녀한테 그래 인도 가라라고 하기 쉽지가 않은데 인도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진정한 독립이다. 그리고 네가 낯선 곳에 대해서 여행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데 왜 익숙한 돈을 타는 방식을 그렇게 쓰려고 하냐. 아빠 돈 줘. 너 낯선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가서 어떻게든지 해봐라. 그리고 어디 가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를 갔죠.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졸업사진 찍는데 다들 졸업사진 여러분 찍어보신 적 있죠? 혹은 찍는 사람들 봤죠? 대개의 일반 대학교 졸업사진은 다 장례식장처럼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까만색 정장에다가 깔끔하게 요새는 좀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거의 그때는 까만색 아니면 내지는 잘해야 이 약간 남색 옷 정도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죠. 머리가 아직도 빡빡머리니까요. 그 머리를 해가지고 정장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들 저건 뭘까? 조폭일까? 형님 정장하셨습니까?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배꼽티 입고 찍었어요. 저는 진짜 혼자 배꼽티 입고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도도 가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행들을 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낯선 경험들이 재밌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해도 뭔가 생각지 못했던 의도치 않은 일들은 자꾸만 벌어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남자친구 A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B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계속 이별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감기가 익숙해지나요, 여러분? 감기 익숙해지지 않아요. 요번 감기 이제 지났으니 다음 감기 익숙해지네. 아니에요. 다시 또 아파요. 요번 남자친구랑 헤어지니까 다음 남자친구랑 헤어질 땐 괜찮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주 편리하게 혹은 익숙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 습관이 될 때 혹은 조금은 적응이 될 때 약간 뭐랄까 일희일비하거나 너무 당황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화가 난 나머지 감정이 컨트롤을 못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 낯선 경험들 예를 들면 제가 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연극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그 당시는 이제 한예종에서 연극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공연을 가기로 했는데 학생들을 모두 다 비행기를 싣고 가죠. 근데 학교의 방침상 가는 건 비행기를 대주는데 오는 건 비행기를 대줄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싼 항공을 타고 가서 조금만 밤만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행정실장님의 논리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알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카알기는 아나나 자리나 내지는 말레이시아 공항의 그러니까 항공의 2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항공기를 싼 저가 항공기하고 똑같은 가격을 내란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이제 조금 나이 들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 대한항공을 편하게 다리 뻗고 그렇게 저가 항공을 타서 3번 4번 경유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때 그 당시는 애들이 다 모여서 싼 게 최고니까 몇 번을 경유해도 상관없으니 싼 걸로만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제가 그 당시에 무대 감독이어서 제가 좋아 개념 있고 용기 있는 내가 가서 행정실장이가 단도리를 한번 해보봐 하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깨졌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이 그랬죠. 유정아 너라면 분명히 실장님하고 단판을 잘 지을 거야. 너 한번 다시 가서 얘기해봐. 그런데도 깨졌어요. 근데 점점 이게 마음이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가는 거는 학교에서 대주니까 오는 건 나 알아서 오면 되는 거 아닐까? 편도를 끌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나 오는 비행기나 다 지금 엄청 어려운데 너 가면 어떻게 올 거니? 제가 말 타고 올게요 라고 했어요. 실장님이 처음엔 이게 왜 이러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빌었대요. 정말 기도를 했대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갈 때마다 기도했대요. 장유정 학생이 제발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으면 무사히 내가 그때 노잣돈이라도 더 줄 걸 막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슬로바키아로 공연을 갔는데 슬로바키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려면 여러분 대충 지도를 그려보세요. 슬로바키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그리고 몽골, 그리고 한국까지 오려면 중국에서 배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게 2달 반이 걸렸고 230만 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그러면 2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호텔에서 자고 모텔에서 자고 상상도 못하죠. 가장 싼 유스 호스텔에 있는 도미토리 룸에서 전 세계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낯선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저는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고 여행을 계속 그 이후로 꽤 많은 곳들을 독특한 곳들을 여행하면서 이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마치 엄마나 내 여동생하고 한 얘기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들 가끔 있잖아요. 내 속을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뭐 짧다 하여 깊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짧게 살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15살,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옆집 여자애가 6살이에요. 옆집 여자애가 어제 집에 와서 문 두드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할아버지 저 서율이 오빠랑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놀아줄게. 서율이 오빠 샤워한다잖아. 난 할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율이 오빠가 필요하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6살짜리가. 그래서 샤워하던 저희 아들이 수건만 들고 뛰어들어갔어요. 걔가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 아이에게 인생이 짧다고 6살짜리가 짧다고 걔는 좋아하는 걸 모를까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이 관계도 짧게 하진 않아요. 깊이도 짧게 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짧게 만났지만 활활 불타오르는 사랑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김종옥 찾기까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낯선 경험들을 일부러 하기도 하고 우연히 하게 됐을 경우에 그냥 행복하게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오당 시점점 사이 같은 경우도 일부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꽃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2, 3일 정도만 봉사활동을 하러 가자라고 착한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12월 25일까지 살면 엄청 많은데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정은 들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 달 반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라고 학교 좀 잠깐 휴학하고 6개월만 더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휴학을 하려고 학교에 다시 잠깐 왔어요. 1월 달에 2월 초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다 같이 스키를 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제가 별로 이렇게 참 약점이 많은 편인데 특히나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에 약점이 있어요. 5명이 가면 할인을 받는데 니까지 와야 5명이고 우리는 스키 할인을 꼭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 제가
아이씨, 그거 나 꼭 가야 되나 하다가 너 때문에 못 간다니까. 너 때문에 지금 25% 할인을 못 받아. 나는 스키도 한 번도 안 타보고 스키 좋아하지도 않는데 야, 너 그렇게 사람 살면 안 돼. 이러면 이제 그래 뭐 그럼 난 따라가서 스키는 안 타고 그냥 밥만 먹고 앉아 있어도 되지. 뭐 그래 너는 그냥 스키 안 타도 나 스키복 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25% 할인인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보니까 남자애들 5명과 같이 온 거죠.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연기과 학생들이죠. 저만 연출가고. 그 남자애들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저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한 남학생이 저를 데리고 어쨌든 거의 내가 얘를 빨리 치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스키를 타러 보냈는데 그 친구가 한 번 딱 초급반에서 가르쳐 주더니 야, 너 잘한다. 너 중급반으로 가자. 그리고 중급반으로 가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마 제 친구들 미인들한테 가 있겠죠. 전 내려가야 돼 싶으니까 내려가다가 바로 십자인대가 파열돼 갖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속상해 죽겠죠. 제 친구 4명은 퍼즐 1000피스짜리 퍼즐 하나 사주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또 놀러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집에서 맨날 1000피스짜리 퍼즐을 하다가 심심해. 어느 날은 고우를 하고 어느 날은 세계지도 퍼즐을 하고 할 일이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십자인대 끊어지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걷지만 못할 뿐.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휴학까지 하고 만나려고 했던 저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시나 싶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리면서 썼던 게 오당신 잡는 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낯선 경험들이 저한테는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됐었던 거고, 그게 결국은 더 나아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과까지 되게 된 거예요. 자, 변화도 있고 도전도 있죠. 우리 되게 낯선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무섭고. 그렇지만 내가 두 가지만 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이 정말 무모한 욕심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장고 끝에 준비되어 있는 도전 정신인가? 이걸 잘 고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걸 기준으로 했었어요. 이건 내 욕심일 뿐이야. 난 자신 없어. 절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난 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도전을 했던 거고, 예를 들면 김종우 찾기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5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감독 준비를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그냥 김종우 찾기라는 원작자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그냥은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동안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프레임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죠.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돼요. 자신의 심령과 비슷한 것들의 이야기들은 듣고 자신이 원치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바와 좀 다를 때는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확증 편향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보통의 의사 결정을 할 동안 그게 뭐 큰 집단이든 혹은 나 혼자만의 결정이든 혹은 내가 연출자여서 많은 결정을 한꺼번에 자주 해야 되는 사람이든 그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 질의 차이는 혹은 의사결정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의 양을 확보하느냐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내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저 집 가서 먹을 것인가 이 집 가서 먹을 것인가 어디가 공대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집인가. 그러면 중국집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짜장면의 원래 원맛은 어떤 것인지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세상을 너무 내 스스로에 갇혀있는 프레임으로만 보려고 하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내 프레임 안에서만 나를 보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무도 친구들이 너 정말 이상하거든, 네 작품 정말 별로야, 구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줘요. 안 하죠. 뒤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지금 상황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혹은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든 부모든 지인이든 멘토든 이런 사람들을 자꾸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달콤한 얘기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쓸 때 예를 들면 그날들을 쓸 때 모니터 회원을 20명을 뒀어요. 그래서 20명한테 트집권을 줬어요. 트집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쿠폰인 거죠. 무조건 트집권을 10개씩 줘서 트집을 10개를 잡아. 너는 뭐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윤칠님 작품 너무 좋아요. 작가님 작품이 되게 좋아요. 알아. 좋으니까 트집을 10개만 잡아줘. 라고 해서 20명한테 10개를 잡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두 번째 모니터 할 때는 10명만 살려둬요. 트집을 많이 잡은 사람들. 왜냐하면 되게 저도 그렇게 모니터를 해보면 내가 얘기했던 것을 고치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보다 낫네. 이거 가지고는 좋은 게 아니라 굿잡 이거 갖고 안 돼요. 관객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만 원 하죠. 큰 작품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여러분 이거 신발 얼마예요? 신발 얼마예요? 엄마가 사줄 모르시나요? 신발 운동화 신발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막 10만 원 막 하잖아요. 그죠?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근데 그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는 것과 그럼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다. 그럼 한 1년은 쓰겠죠? 그죠? 우리가 발이 크는 나이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 1년 동안 하는 이 운동화 가격과 2시간 동안 하는 관객들 그 무대 위에서의 이 공연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같은 가치를 두고 만드는 건데 그만큼의 1년만큼의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해요. 그래서 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고 너 작품 좋아라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누가 저 야단치고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 막 장유정 작품 다 먹을들만 좋아해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섭섭하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꼬박꼬박 들어요. 좋은 얘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약이 되는 명약이 되는 쓰긴 하지만 명약이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도 제 작품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15분이긴 하지만 제가 살아왔었던 어떤 노하우들을 아주 짧게 얘기한 거거든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 저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